여러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끌려본 적 있으신가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의 신경이 그 사람에게로만 향하며 눈을 감아도 목소리와 미소, 그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화학작용, 즉 케미스트리라고 부릅니다. 운명적인 사랑의 신호이자 삶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말하죠. 누군가에게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강렬하게 끌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만약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이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니요. 그것은 화학작용이 아닙니다. 마법도 아니죠. 그것은 바로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성적 매력은 단순히 사랑이나 육체적 궁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심리적 폭발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당신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내곤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력감을 느낄 정도로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투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자신과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무의식적 존재가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성에게는 아니마라는 여성성이, 여성에게는 아니무스라는 남성성이 존재하죠. 이 내면의 인물들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억압하고 부정하고 혹은 미처 발달시키지 못한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강력한 감정적 힘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소름 끼치도록 무서워집니다. 당신이 바로 그 내면의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를 완벽하게 비추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의 정신은 거대한 섬광처럼 번쩍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이렇게 외치죠. 바로 저기야. 저 사람이 내게 없는 모든 것을 가졌어. 그래서 당신은 사실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당신의 잃어버린 절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적 매력이 종종 비이성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당신과 만날 수 없는 사람이거나 위험하거나 심지어 당신을 조종하려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 끌림은 모든 논리를 압도합니다. 마치 중독된 것처럼, 저주에 걸린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게 되죠. 이는 당신의 무의식이 그 사람을 완성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실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유혹이 무기화되고 사람들이 당신의 가장 깊은 환상을 무의식적으로 흉내내는 법을 배우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남성을 지배하는 방법이 공격성이 아니라 그의 무의식적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임을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만약 한 남성이 자신의 내면의 여성성, 즉 아니마를 한 번도 직면해 본 적이 없다면 거울을 들여다보며 나는 왜 이런 것에 갈망하는가?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없다면 그는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에 의해 선택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의식적이든 아니든 그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낼 줄 안다면 그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그림자를 향한 투사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운명의 상대가 아니라 그의 결핍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융은 섬뜩한 말을 남겼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 하지만 그림자가 이끄는 성적 매력의 경우 그 변화가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이 되고 파괴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그저 욕망의 덩어리로 전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끌림에 대한 가장 어두운 진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좋은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완성시켜줄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때로 당신의 그 이야기는 비극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관심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성인이 되어 감정적으로 차갑고 애정을 주었다가도 쉽게 걷어들이며 자신이 쫓아갈 때만 간신히 사랑을 베푸는 여자를 만나면 짜릿한 생동감을 느낍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가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과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미 패배했던 전투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무의식적인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트라우마가 만들어내는 강박입니다. 꼭 물리적 학대가 아니더라도 치유되지 않은 감정적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 여성은 그의 전쟁터가 됩니다. 그는 거저 주어졌어야 할 사랑을 얻어내려고 발버둥치고 그녀가 그것을 거부할수록 더 큰 상처를 받으며 그럴수록 더욱더 그녀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제 거울을 뒤집어 봅시다. 사랑이 아닌 권력을 추구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쫓기고 숭배받고 집착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성적 매력을 무기화하는 것은 악해서가 아니라 아파서입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안전한 애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이제 욕망을 통해 지배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그녀의 발 아래 무릎 꿇을 때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가 감정적인 친밀감을 요구하는 순간 그녀는 도망칩니다. 관계가 현실이 되는 순간 환상은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적 매력은 항상 연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가장 깊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낭만적인 갈망으로 위장한 교묘한 심리적 덫일 수 있습니다. 칼 융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욕망을 두려워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의식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성이 잠든 사이 나의 영혼은 누구를 향해 손을 뻗는가? 나는 누구를 갈망하는가? 그리고 왜인가?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평생 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수백 개의 다른 몸을 가진 똑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운명,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인연이라 부르겠지만 그것은 그저 당신의 그림자가 뒤에서 줄을 조종하는 인형극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제 소수의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때때로 당신이 가장 강렬하게 원하는 그 사람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의 원초적 상처를 다시 재현하여 이번에야말로 당신이 그 상처에서 살아남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카르마, 즉 업보입니다. 그리고 업보는 벌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배울 때까지 계속되는 반복 학습입니다. 어둠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투사하고 무엇을 쫓고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지에 그 어둠이 있습니다. 성적 매력은 성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당신이 커튼 뒤에 숨은 악마를 볼 때, 그리고 이것은 사랑인가? 아니면 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끝내려는 것인가? 라고 자문할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누구와 가볍게 만나고, 누구와 데이트하고,
누구를 쫓을지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믿나요? 하지만 만약 당신의 연애사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이 사실은 당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칼 융은 무의식은 항상 깨어 활동하고 있으며 가장 위험한 부분은 당신이 언제 무의식에 의해 조종당하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 한 남자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했고 감성 지능도 높았으며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에 빠질 때마다 상대는 항상 그를 감정적으로 거부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다른 남자에게로 떠났고 다른 여성은 강렬한 친밀감을 나눈 뒤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그가 약한 모습을 보이자 오히려 그를 조롱했습니다. 여자는 모두 달랐지만 이야기는 항상 같았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는 이 여성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그녀는 나에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경고까지 했죠.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무의식은 사랑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된 고통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남성은 어릴 적 멀고 차가운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애정을 표현하지 않고 아들을 마치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어머니였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그의 정신은 끊임없이 그 익숙한 느낌, 그 거절의 감정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그 상황을 바로잡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는 여자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령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적 매력이 무서운 심리적 굴레가 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중독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상징하는 상처에 중독된 것입니다. 마침내 이기고 마침내 치유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중독된 것입니다. 성적 에너지는 인간 정신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 안전, 권력, 인정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당신의 가장 깊은 감정적 고통과 뒤섞일 때 그것은 자석처럼 강력하고 폭발적이 되지만 동시에 치명적으로 위험해집니다. 이제 다시 여성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반복적으로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남성에게 끌리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하며 주도적이지만 동시에 차갑고 거리를 두며 종종 잔인하기까지 한 남자들이죠. 그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나에게 상처 주는 남자에게만 끌릴까? 혹은 남자가 너무 잘해주면 흥미가 식어버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이것은 당신의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에 깊이 각인된 감정적 프로그래밍의 신호입니다. 이런 여성들 중 다수는 직간접적으로 사랑은 쟁취해야 하는 것이며 무시당하는 것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신호이고 거절은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무관심을 보이는 순간 매력 지수는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왜냐고요? 무의식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거야. 그 익숙한 고통.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잡아보자. 그리고 만약 그 남자가 의식적이든 아니든 이 역학을 이용할 줄 안다면 그는 그녀의 집착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구원자를 찾아 헤매는 내면의 혼돈일 뿐입니다. 현대의 일부 여성들은 이 진실을 무기화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적 매력이 어떤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남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정적 친밀감은 보류한 채 강렬한 육체적 유혹만을 제공함으로써 대부분의 남성들이 끊어낼 수 없는 갈고리를 만듭니다.
그들은 남성의 환상을 흉내냅니다. 현실의 여자가 아닌 판타지가 되는 것이죠. 남자가 그녀를 쫓을수록 그녀는 더 강력한 힘을 느낍니다. 이것은 로맨스로 위장한 심리적 지배입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의 덫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남자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가 상징하는 것, 즉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끔찍해집니다. 그녀 역시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통제하는 것, 그가 자신에게 빠져 자아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오래전 자신이 잃어버렸던 힘과 안전, 혹은 복수심을 되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적 매력의 가장 어두운 구석입니다. 두 사람이 열린 마음이 아니라 깨진 거울을 들고 만나는 곳, 친밀감이 진짜가 아니라 연기가 되는 곳, 양쪽 모두 과거의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곳, 그리고 그 느낌이 강렬할수록 관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모른다면 그림자는 매력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당신의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각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끌리는 사람들을 보며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 사람은 내 과거의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가?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는가? 아니면 단지 중독된 느낌인가?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진정한 나 자신인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연기하고 있는가? 매력은 항상 궁합이 좋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정신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옛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는 항상 똑같은 타입에만 빠질까? 혹은 그 사람이 나쁜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논리가 아닌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선택하기 전에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등 우리 자신의 모든 조각들을 통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욕망이 줄을 당기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얻을 수 없는 이성이나 감정적으로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 혹은 혼돈과 욕정만 가득한 관계를 반복하고 있다면 멈춰서서 물어야 합니다. 내 안의 어떤 부분이 이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것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전까지 당신은 그저 옆자리의 얼굴만 바뀐 채 똑같은 감정적 악몽 속에서 계속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사랑은 전쟁터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인 것을 끌어당깁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품고 있다면 그 상처는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가치관보다, 당신의 논리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며 당신의 선택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적 매력에 대한 가장 깊고 어두운 진실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사람을 찾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눈빛, 목소리, 지성, 에너지와 사랑에 빠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사실은 그들의 패턴과 사랑에 빠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그대로 비추는 그 패턴 말입니다. 당신이 선택받지 못했던 이야기, 관심을 구걸해야 했던 이야기, 사랑이 항상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었던 그 이야기. 융은 경고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은 단순한 타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 거울, 여러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끌려본 적 있으신가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의 신경이 그 사람에게로만 향하며 눈을 감아도 목소리와 미소, 그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화학작용, 즉 케미스트리라고 부릅니다. 운명적인 사랑의 신호이자 삶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말하죠. 누군가에게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강렬하게 끌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만약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이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니요. 그것은 화학작용이 아닙니다. 마법도 아니죠. 그것은 바로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성적 매력은 단순히 사랑이나 육체적 궁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심리적 폭발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당신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내곤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력감을 느낄 정도로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투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자신과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무의식적 존재가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성에게는 아니마라는 여성성이, 여성에게는 아니무스라는 남성성이 존재하죠. 이 내면의 인물들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억압하고 부정하고 혹은 미처 발달시키지 못한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강력한 감정적 힘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소름 끼치도록 무서워집니다. 당신이 바로 그 내면의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를 완벽하게 비추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의 정신은 거대한 섬광처럼 번쩍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이렇게 외치죠. 바로 저기야. 저 사람이 내게 없는 모든 것을 가졌어. 그래서 당신은 사실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당신의 잃어버린 절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적 매력이 종종 비이성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당신과 만날 수 없는 사람이거나 위험하거나 심지어 당신을 조종하려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 끌림은 모든 논리를 압도합니다. 마치 중독된 것처럼, 저주에 걸린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게 되죠. 이는 당신의 무의식이 그 사람을 완성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실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유혹이 무기화되고 사람들이 당신의 가장 깊은 환상을 무의식적으로 흉내내는 법을 배우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남성을 지배하는 방법이 공격성이 아니라 그의 무의식적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임을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만약 한 남성이 자신의 내면의 여성성, 즉 아니마를 한 번도 직면해 본 적이 없다면 거울을 들여다보며 나는 왜 이런 것에 갈망하는가?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없다면 그는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에 의해 선택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의식적이든 아니든 그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낼 줄 안다면 그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그림자를 향한 투사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운명의 상대가 아니라 그의 결핍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융은 섬뜩한 말을 남겼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 하지만 그림자가 이끄는 성적 매력의 경우 그 변화가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이 되고 파괴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그저 욕망의 덩어리로 전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끌림에 대한 가장 어두운 진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좋은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완성시켜줄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때로 당신의 그 이야기는 비극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관심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성인이 되어 감정적으로 차갑고 애정을 주었다가도 쉽게 걷어들이며 자신이 쫓아갈 때만 간신히 사랑을 베푸는 여자를 만나면 짜릿한 생동감을 느낍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가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과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미 패배했던 전투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무의식적인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트라우마가 만들어내는 강박입니다. 꼭 물리적 학대가 아니더라도 치유되지 않은 감정적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 여성은 그의 전쟁터가 됩니다. 그는 거저 주어졌어야 할 사랑을 얻어내려고 발버둥치고 그녀가 그것을 거부할수록 더 큰 상처를 받으며 그럴수록 더욱더 그녀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제 거울을 뒤집어 봅시다. 사랑이 아닌 권력을 추구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쫓기고 숭배받고 집착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성적 매력을 무기화하는 것은 악해서가 아니라 아파서입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안전한 애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이제 욕망을 통해 지배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그녀의 발 아래 무릎 꿇을 때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가 감정적인 친밀감을 요구하는 순간 그녀는 도망칩니다. 관계가 현실이 되는 순간 환상은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적 매력은 항상 연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가장 깊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낭만적인 갈망으로 위장한 교묘한 심리적 덫일 수 있습니다. 칼 융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욕망을 두려워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의식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성이 잠든 사이 나의 영혼은 누구를 향해 손을 뻗는가? 나는 누구를 갈망하는가? 그리고 왜인가?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평생 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수백 개의 다른 몸을 가진 똑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운명,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인연이라 부르겠지만 그것은 그저 당신의 그림자가 뒤에서 줄을 조종하는 인형극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제 소수의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때때로 당신이 가장 강렬하게 원하는 그 사람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의 원초적 상처를 다시 재현하여 이번에야말로 당신이 그 상처에서 살아남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카르마, 즉 업보입니다. 그리고 업보는 벌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배울 때까지 계속되는 반복 학습입니다. 어둠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투사하고 무엇을 쫓고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지에 그 어둠이 있습니다. 성적 매력은 성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당신이 커튼 뒤에 숨은 악마를 볼 때
그리고 이것은 사랑인가? 아니면 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끝내려는 것인가? 라고 자문할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누구와 가볍게 만나고, 누구와 데이트하고, 누구를 쫓을지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믿나요? 하지만 만약 당신의 연애사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이 사실은 당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칼 융은 무의식은 항상 깨어 활동하고 있으며 가장 위험한 부분은 당신이 언제 무의식에 의해 조종당하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 한 남자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했고 감성 지능도 높았으며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에 빠질 때마다 상대는 항상 그를 감정적으로 거부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다른 남자에게로 떠났고 다른 여성은 강렬한 친밀감을 나눈 뒤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그가 약한 모습을 보이자 오히려 그를 조롱했습니다. 여자는 모두 달랐지만 이야기는 항상 같았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는 이 여성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그녀는 나에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경고까지 했죠.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무의식은 사랑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된 고통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남성은 어릴 적 멀고 차가운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애정을 표현하지 않고 아들을 마치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어머니였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그의 정신은 끊임없이 그 익숙한 느낌, 그 거절의 감정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그 상황을 바로잡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는 여자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령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적 매력이 무서운 심리적 굴레가 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중독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상징하는 상처에 중독된 것입니다. 마침내 이기고 마침내 치유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중독된 것입니다. 성적 에너지는 인간 정신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 안전, 권력, 인정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당신의 가장 깊은 감정적 고통과 뒤섞일 때 그것은 자석처럼 강력하고 폭발적이 되지만 동시에 치명적으로 위험해집니다. 이제 다시 여성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반복적으로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남성에게 끌리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하며 주도적이지만 동시에 차갑고 거리를 두며 종종 잔인하기까지 한 남자들이죠. 그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나에게 상처 주는 남자에게만 끌릴까? 혹은 남자가 너무 잘해주면 흥미가 식어버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이것은 당신의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에 깊이 각인된 감정적 프로그래밍의 신호입니다. 이런 여성들 중 다수는 직간접적으로 사랑은 쟁취해야 하는 것이며 무시당하는 것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신호이고 거절은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무관심을 보이는 순간 매력 지수는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왜냐고? 무의식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거야. 그 익숙한 고통.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잡아보자. 그리고 만약 그 남자가 의식적이든 아니든 이 역학을 이용할 줄 안다면 그는 그녀의 집착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구원자를 찾아 헤매는 내면의 혼돈일 뿐입니다. 현대의 일부 여성들은 이 진실을 무기화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적 매력이 어떤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남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정적 친밀감은 보류한 채 강렬한 육체적 유혹만을 제공함으로써 대부분의 남성들이 끊어낼 수 없는 갈고리를 만듭니다. 그들은 남성의 환상을 흉내냅니다. 현실의 여자가 아닌 판타지가 되는 것이죠. 남자가 그녀를 쫓을수록 그녀는 더 강력한 힘을 느낍니다. 이것은 로맨스로 위장한 심리적 지배입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의 덫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남자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가 상징하는 것, 즉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끔찍해집니다. 그녀 역시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통제하는 것, 그가 자신에게 빠져 자아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오래전 자신이 잃어버렸던 힘과 안전, 혹은 복수심을 되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적 매력의 가장 어두운 구석입니다. 두 사람이 열린 마음이 아니라 깨진 거울을 들고 만나는 곳, 친밀감이 진짜가 아니라 연기가 되는 곳, 양쪽 모두 과거의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곳, 그리고 그 느낌이 강렬할수록 관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모른다면 그림자는 매력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당신의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각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끌리는 사람들을 보며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 사람은 내 과거의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가?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는가? 아니면 단지 중독된 느낌인가?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진정한 나 자신인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연기하고 있는가? 매력은 항상 궁합이 좋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정신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옛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는 항상 똑같은 타입에만 빠질까? 혹은 그 사람이 나쁜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논리가 아닌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선택하기 전에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등 우리 자신의 모든 조각들을 통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욕망이 줄을 당기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얻을 수 없는 이성이나 감정적으로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 혹은 혼돈과 욕정만 가득한 관계를 반복하고 있다면 멈춰서서 물어야 합니다. 내 안의 어떤 부분이 이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것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전까지 당신은 그저 옆자리의 얼굴만 바뀐 채 똑같은 감정적 악몽 속에서 계속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사랑은 전쟁터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인 것을 끌어당깁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품고 있다면 그 상처는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가치관보다, 당신의 논리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며 당신의 선택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적 매력에 대한 가장 깊고 어두운 진실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사람을 찾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눈빛, 목소리, 지성, 에너지와 사랑에 빠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사실은 그들의 패턴과 사랑에 빠진 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그대로 비추는 그 패턴 말입니다. 당신이 선택받지 못했던 이야기, 관심을 구걸해야 했던 이야기, 사랑이 항상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었던 그 이야기. 융은 경고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은 단순한 타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 거울, 여러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끌려본 적 있으신가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의 신경이 그 사람에게로만 향하며 눈을 감아도 목소리와 미소, 그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화학작용, 즉 케미스트리라고 부릅니다. 운명적인 사랑의 신호이자 삶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말하죠. 누군가에게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강렬하게 끌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만약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이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니요. 그것은 화학작용이 아닙니다. 마법도 아니죠. 그것은 바로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성적 매력은 단순히 사랑이나 육체적 궁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심리적 폭발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당신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내곤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력감을 느낄 정도로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투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자신과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무의식적 존재가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성에게는 아니마라는 여성성이, 여성에게는 아니무스라는 남성성이 존재하죠. 이 내면의 인물들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억압하고 부정하고 혹은 미처 발달시키지 못한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강력한 감정적 힘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소름 끼치도록 무서워집니다. 당신이 바로 그 내면의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를 완벽하게 비추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의 정신은 거대한 섬광처럼 번쩍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이렇게 외치죠. 바로 저기야. 저 사람이 내게 없는 모든 것을 가졌어. 그래서 당신은 사실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당신의 잃어버린 절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적 매력이 종종 비이성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당신과 만날 수 없는 사람이거나 위험하거나 심지어 당신을 조종하려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 끌림은 모든 논리를 압도합니다. 마치 중독된 것처럼, 저주에 걸린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게 되죠. 이는 당신의 무의식이 그 사람을 완성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실이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유혹이 무기화되고 사람들이 당신의 가장 깊은 환상을 무의식적으로 흉내내는 법을 배우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남성을 지배하는 방법이 공격성이 아니라 그의 무의식적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임을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만약 한 남성이 자신의 내면의 여성성, 즉 아니마를 한 번도 직면해 본 적이 없다면 거울을 들여다보며 나는 왜 이런 것에 갈망하는가?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없다면 그는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에 의해 선택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의식적이든 아니든 그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낼 줄 안다면 그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그림자를 향한 투사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운명의 상대가 아니라 그의 결핍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융은 섬뜩한 말을 남겼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 하지만 그림자가 이끄는 성적 매력의 경우 그 변화가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이 되고 파괴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그저 욕망의 덩어리로 전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끌림에 대한 가장 어두운 진실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좋은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완성시켜줄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때로 당신의 그 이야기는 비극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관심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성인이 되어 감정적으로 차갑고 애정을 주었다가도 쉽게 걷어들이며 자신이 쫓아갈 때만 간신히 사랑을 베푸는 여자를 만나면 짜릿한 생동감을 느낍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가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과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미 패배했던 전투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무의식적인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트라우마가 만들어내는 강박입니다. 꼭 물리적 학대가 아니더라도 치유되지 않은 감정적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 여성은 그의 전쟁터가 됩니다. 그는 거저 주어졌어야 할 사랑을 얻어내려고 발버둥치고 그녀가 그것을 거부할수록 더 큰 상처를 받으며 그럴수록 더욱더 그녀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제 거울을 뒤집어 봅시다. 사랑이 아닌 권력을 추구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쫓기고 숭배받고 집착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성적 매력을 무기화하는 것은 악해서가 아니라 아파서입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안전한 애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이제 욕망을 통해 지배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그녀의 발 아래 무릎 꿇을 때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가 감정적인 친밀감을 요구하는 순간 그녀는 도망칩니다. 관계가 현실이 되는 순간 환상은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적 매력은 항상 연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가장 깊고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낭만적인 갈망으로 위장한 교묘한 심리적 덫일 수 있습니다. 칼 융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욕망을 두려워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의식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성이 잠든 사이 나의 영혼은 누구를 향해 손을 뻗는가? 나는 누구를 갈망하는가? 그리고 왜인가?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평생 답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수백 개의 다른 몸을 가진 똑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운명,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인연이라 부르겠지만 그것은 그저 당신의 그림자가 뒤에서 줄을 조종하는 인형극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제 소수의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때때로 당신이 가장 강렬하게 원하는 그 사람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의 원초적 상처를 다시 재현하여 이번에야말로 당신이 그 상처에서 살아남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카르마, 즉 업보입니다. 그리고 업보는 벌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배울 때까지 계속되는 반복 학습입니다. 어둠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투사하고 무엇을 쫓고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지에 그 어둠이 있습니다. 성적 매력은 성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당신이 커튼 뒤에 숨은 악마를 볼 때, 그리고 이것은 사랑인가? 아니면 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끝내려는 것인가? 라고 자문할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누구와 가볍게 만나고, 누구와 데이트하고, 누구를 쫓을지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믿나요? 하지만 만약 당신의 연애사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이 사실은 당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칼 융은 무의식은 항상 깨어 활동하고 있으며 가장 위험한 부분은 당신이 언제 무의식에 의해 조종당하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 한 남자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했고 감성 지능도 높았으며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에 빠질 때마다 상대는 항상 그를 감정적으로 거부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다른 남자에게로 떠났고 다른 여성은 강렬한 친밀감을 나눈 뒤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그가 약한 모습을 보이자 오히려 그를 조롱했습니다. 여자는 모두 달랐지만 이야기는 항상 같았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는 이 여성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그녀는 나에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경고까지 했죠.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무의식은 사랑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된 고통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남성은 어릴 적 멀고 차가운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애정을 표현하지 않고 아들을 마치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어머니였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그의 정신은 끊임없이 그 익숙한 느낌, 그 거절의 감정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그 상황을 바로잡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는 여자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령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적 매력이 무서운 심리적 굴레가 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중독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상징하는 상처에 중독된 것입니다. 마침내 이기고 마침내 치유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중독된 것입니다. 성적 에너지는 인간 정신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 안전, 권력, 인정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당신의 가장 깊은 감정적 고통과 뒤섞일 때 그것은 자석처럼 강력하고 폭발적이 되지만 동시에 치명적으로 위험해집니다. 이제 다시 여성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반복적으로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남성에게 끌리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하며 주도적이지만 동시에 차갑고 거리를 두며 종종 잔인하기까지 한 남자들이죠. 그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나에게 상처 주는 남자에게만 끌릴까? 혹은 남자가 너무 잘해주면 흥미가 식어버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이것은 당신의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에 깊이 각인된 감정적 프로그래밍의 신호입니다. 이런 여성들 중 다수는 직간접적으로 사랑은 쟁취해야 하는 것이며 무시당하는 것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신호이고 거절은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무관심을 보이는 순간 매력 지수는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왜냐고? 무의식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거야. 그 익숙한 고통,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잡아보자. 그리고 만약 그 남자가 의식적이든 아니든 이 역학을 이용할 줄 안다면 그는 그녀의 집착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구원자를 찾아 헤매는 내면의 혼돈일 뿐입니다. 현대의 일부 여성들은 이 진실을 무기화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적 매력이 어떤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남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정적 친밀감은 보류한 채 강렬한 육체적 유혹만을 제공함으로써 대부분의 남성들이 끊어낼 수 없는 갈고리를 만듭니다. 그들은 남성의 환상을 흉내냅니다. 현실의 여자가 아닌 판타지가 되는 것이죠. 남자가 그녀를 쫓을수록 그녀는 더 강력한 힘을 느낍니다. 이것은 로맨스로 위장한 심리적 지배입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의 덫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남자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가 상징하는 것, 즉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끔찍해집니다. 그녀 역시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통제하는 것, 그가 자신에게 빠져 자아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오래전 자신이 잃어버렸던 힘과 안전, 혹은 복수심을 되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적 매력의 가장 어두운 구석입니다. 두 사람이 열린 마음이 아니라 깨진 거울을 들고 만나는 곳, 친밀감이 진짜가 아니라 연기가 되는 곳, 양쪽 모두 과거의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곳, 그리고 그 느낌이 강렬할수록 관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모른다면 그림자는 매력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당신의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각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끌리는 사람들을 보며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 사람은 내 과거의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가?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는가? 아니면 단지 중독된 느낌인가?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진정한 나 자신인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연기하고 있는가? 매력은 항상 궁합이 좋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정신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옛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는 항상 똑같은 타입에만 빠질까? 혹은 그 사람이 나쁜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논리가 아닌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선택하기 전에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등 우리 자신의 모든 조각들을 통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욕망이 줄을 당기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얻을 수 없는 이성이나 감정적으로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 혹은 혼돈과 욕정만 가득한 관계를 반복하고 있다면 멈춰서서 물어야 합니다. 내 안의 어떤 부분이 이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것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전까지 당신은 그저 옆자리의 얼굴만 바뀐 채 똑같은 감정적 악몽 속에서 계속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사랑은 전쟁터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인 것을 끌어당깁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품고 있다면 그 상처는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가치관보다, 당신의 논리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며 당신의 선택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적 매력에 대한 가장 깊고 어두운 진실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사람을 찾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눈빛, 목소리, 지성, 에너지와 사랑에 빠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사실은 그들의 패턴과